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젊은 세대들이여 노후 대비는 미국 주식으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젊은 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3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요약입니다. 첫째, 미국 주식은 그동안 투자가들을 실망시키지도 않았고 장기적으로도 최상의 리스크, 리턴 조합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매력적인 이유를 6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인구,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둘째, 미국은 경제 정책을 쓰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셋째, 한국은 산업 구조상 주가 변동성이 미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장기적인 미국 주식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 주식은 투자가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1950년부터 2019년까지 70년 동안 S&P 500 추이를 보여줍니다. 복리 기준으로 연 7.8%의 수익률, 배당을 합치면 연 2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여줬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 70년간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에 2번의 침체기를 제외하면 꾸준한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1980년부터 2019년까지 39년 동안 4개국의 주식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연 수익률을, 세로축은 월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미국, 독일, 한국, 일본입니다. 미국 주식이 수익률에서는 넘버원, 리스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최고의 조합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과 한국만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 두 시장 모두 연복리 수익률 8%대를 보였습니다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40년 기간 중 주식의 상승 기간은 길고 침체기는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40년 기간 중 주식의 상승 기간은 짧고 침체기는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투자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결국에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왜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더 매력적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넘버원이다. 또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가급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각 요소나 기준별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한국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로 합니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생산 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 현재 약 3,700만 수준인데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지금보다 700만 명이 준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20% 가까운 감소가 예상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도 곧 줄기 시작할 텐데 생산 연령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와 주식시장에 활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 미국도 출산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민 정책으로 생산 연령 인구를 전체 인구의 60% 중반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경제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책을 쓸 때 제약 조건이 많은 반면 미국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미국과 한국의 경기 부양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단기 목표 금리는 미국은 0%까지 낮추었고 한국은 0.75%까지밖에 못 낮추었습니다. 1차로 집행된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미국이 2조 달러였고 한국은 약 12조 원이었습니다. 절대금액 차이도 크지만 GDP와의 비율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10%, 한국은 1%가 채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을 못 쓸까요? 만약 한국이 미국처럼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감한 재정 지출을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정부 신용 등급은 하락하고 그래서 자본이 유출됩니다. 만약 과감하게 미국 금리 이하로 금리를 인하하면 또한 자본 유출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경기 부양책을 쓸 때 항상 자본 유출이라는 변수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자유로울까요? 달러가 기축통화라 그렇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달러를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본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말씀드릴 기준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한국 주식과 낮은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한국 주식은 변동성이 높고 미국 주식은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원인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산업구조의 차이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과 미국의 GDP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제조업 비중은 높고 서비스업 비중은 낮습니다. 이 비중 차이와 주식 변동성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고정비 부담이 높습니다. 공장도 지어야 하고 기계장치도 사야 하기 때문이죠. 고정비 부담이 높으면 경기 호황 시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 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여 마진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매출 증가와 마진 확대의 시너지 효과로 이익이 급증합니다. 반대로 경기 불황 시 매출이 감소하면 매출 한 단위당 비용이 증가하여 마진이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매출 감소와 마진 축소의 역시너지 효과로 이익이 급감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및 조선업 등은 호불항에 따라 제품 가격의 등락이 심한 소위 시클리컬 산업이므로 경기 호황 시에는 매출 증가, 마진 확대 및 제품 가격 상승이 어우러져 이익이 급증하고 경기 불황 시에는 매출 감소, 마진 축소 및 제품 가격 하락이 맞물려 이익이 급감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시클리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익 변동성을 낳고 그 결과 주가 변동성도 높아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시 환율 문제 및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이유 3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